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이 계층 사다리가 없는 시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찾으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층 사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2030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계층 사다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데요. 청년층이 좌절하는 이유도 그렇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틀에 2030 세대가 반감을 갖는 이유도 결국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위권 내지는 중하위권에서 시작하더라도 가시덤불을 뚫고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길이 사실상 사라졌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월급 받으면서 재테크 열심히 하고 이 경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박탈감을 느끼기에 딱 좋은 코스예요. 요즘 돈 많이 준다는 대기업이 평균 연봉 1억 3천 정도 되죠. 별도의 공제 내역이 없다고 보면 세후 9,700 정도 되고요.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9억 7천이네요. 이렇게 해도 서울 외곽에 집 하나 사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그 대신 오늘 주제에 맞게 똑같은 9억 7천이 집안의 재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님 돈으로 살 수 있고 본인 직장 생활은 사실상 취미인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9억 7천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돈을 모을 필요는 있지만 집같이 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집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저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삶은 자기가 번 돈으로 전부 감당해야 하는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부모님 부양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기준이 참 불공평해요. 경제적 여유는 대부분 자산에 달려있지 소득만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자동차 관련 콘텐츠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주제가 소득별 자동차 추천이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차를 현금 100%로 살 수 있거나 저축을 안 해도 되면 어지간한 건 다 탈 수 있다. 대기업 다니고 만 30세 이상이면 포르쉐 911 신차 뽑아도 큰 부담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 전략을 찾아야 하는 건데 여기에 2030 세대가 대응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포기하거나 어떻게든 기성세대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죽을 각오로 가시덤불에 뛰어드는 거죠. 유형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첫 번째 유형까진 잘 없어요. 있다면 철부지 도련님 공주님 느낌이거나 사업해서 성공한 집이면 사업병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유형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나머지 유형하고 세 가지 전략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실에 안주하기에 딱 좋은 유형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의 지원과 자기 소득이면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죠. 반대로 가시덤불을 선택하려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잃을 게 많으니까요. 물론 부모님 세대와 비슷한 삶의 경로를 추구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유형이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절대 견고한 계층은 아닙니다. 왜냐면 충분한 자기 소득이 있어야만 이 삶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과정이 결코 당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계층 사다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것도 시대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은퇴 연령에 가까워진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여러 조언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이유는 그 시대에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다 깨졌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곳곳에 있지만 그 부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보기에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한 번은 퀀텀 점프를 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퀀텀 점프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 세대에게 찾아온 기회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코인이죠. 17년, 18년, 20년, 21년, 작년에서 올해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이걸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지만 어쨌든 가능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투자도 일반적으로 계층 사다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은 원금이 충분히 커야 수익다운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단타치고 레버리지 쓰는 게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지만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섣불리 덤비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가 아닐 때 덤비면 거의 100%다 실패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쌓으면서 다음에 올 확실한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투자에만 해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코인 다음 기회는 뭐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AI 관련된 사업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에 AI 버블론이 상당한데 그걸 떠나서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성을 가질 만한 게 별로 없긴 해요. 하나씩 준비해 나갈 뿐이죠. 어쨌든 저는 기술 혁신이 근시일 내에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식당에 주문 키오스크하고 서빙 로봇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는지 보세요. 모든 변화가 시작되면 금방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든 투자든 무언가 급변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게 등장하는 시기에 기회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이 계층 사다리가 없는 시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찾으면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기업 직장인도 그렇고 사실 전문직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성세대가 안내한 엘리베이터는 저층부, 고층부가 나눠져 있어요. 50층에 있는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3층 식당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죠. 성공하려면 저층부 엘리베이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솔직히 지금은 정말 돌파구가 안 보이고 막막하긴 한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회사 계속 다녔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계산해봐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옷도 사고 싶고 혼자는 안 가더라도 가족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 연말이라도 좋은 식당 예약해서 송년회라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삶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그 기회비용은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긴 하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고 영상 마지막에 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안 할게요. 경건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도 떠오를 때마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관심 있으시면 감사합니다.